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레시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틴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요. 제가 이거 외에도 너무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상지질혈증, 보통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무조건 고지혈증, 혈중에 지방이 높다. 근데 그게 다 문제가 아니라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상지질혈증. 예를 들어서 HDL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높은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보통 콜레스테롤을 검사를 하시면 토탈 콜레스테롤을 많이 보시거든요. 토탈 콜레스테롤이 220이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HDL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요, 정말 100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은 70, 80. 그러면 예를 들어 220이라 하더라도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벌써 7, 80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LDL 플러스 해야 되고 중성지방 플러스 해야 되고, 그러면 220이 됐든 230이 됐든 그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탈 콜레스테롤 보지 마시고요. HDL, TG라고 하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따로따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을 많이 보시는데, 사실 LDL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LDL이 산화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라서, 수치상으로 LDL이 좀 높다 그래서 나는 환자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DL이 높고 중성지방이 좀 낮으면요, LDL이 좀 높다 하더라도 혈관 내에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인들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HDL이 높은가, 그리고 중성지방이 적당한가, 뭐 100 안팎으로 정도, 더 낮으면 좋고요. 그렇게 비교하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레시틴이 혈중에서 지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일단 LDL과 트리글리세라이드, TG라고 하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HDL은 올리는 역할을 해요. 가장 이상적이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고, 산화될 수 있는 LDL은 낮춰주고, 그리고 중성지방은 낮아야 되거든요. 중성지방 낮춰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제가 아까 지난번에 이담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담작용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불필요하게 쌓인 콜레스테롤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담작용이거든요. 담즙 배출을 시키면서 콜레스테롤도 같이 나가요. 그런데 이게 레시틴이 하는 아주 중요한 직접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불필요하게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을 뭉쳐가지고 장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레시틴은 정말로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레시틴은 레시틴의 구성 성분인 인지질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레시틴이라는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레시틴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플러스 오메가3와 함께 간다면 이 시너지 효과는 훨씬 증가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레시틴 정도 드시는 분들은 사실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드시죠. 같은 역할의 맥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레시틴이 하는 역할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누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손에 기름기가 있거나 있을 때 우리가 비누로 손을 씻으면 기름기도 제거가 되고 물로 깨끗하게 헹궈질 수 있는 것처럼 친수성, 친유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기름기를 좀 이렇게 씻어서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레시틴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혈액 응고 과정에서 이렇게 섬유화된다 그러죠. 이렇게 뭉쳐가지고 달라붙는 이런 형태에서 그런 그 동맥벽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떼어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레시틴이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우리가 혈관에서 벽에서 붙어가지고 문제가 되면 콜레스테롤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겠다. 그건 정말 잘못된 이론이라고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콜레스테롤은 먹어서 거기에 들러붙은 게 아니거든요. 내 몸에 혈관에 상처가 나서 상처를 복구하러 가서 들어간 일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꾼이 들어갔으면 자기 일을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막 막고 있어야 돼요? 소방관 아저씨가 불 다 껐으면 다시 소방서로 다시 가줘야지. 거기서 계속 진치고 있으면 교통마비되잖아요. 소방차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콜레스테롤이 가서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둔덕을 만들고 있을 일이 아니라 나가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또 인지질, 레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대단하게 아주 섬세하게 작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라든가 고혈압으로 인한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레시틴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레시틴 임상 결과 이런 것들을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레시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전 국민의 영양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레시틴을 꾸준하게 국민들한테 보급하고 홍보하고 했더니 고혈압 환자, 동맥경화 환자, 심질환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또 닥터 보리스라는 그 박사님의 임상 시험이 있었는데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상 지질 혈증 환자들 불과 15명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15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레시틴만 딱 공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5명 중에 13명이 콜레스테롤 혈증이 평균 156으로, 제가 초기 그 숫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156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15명 정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검사 결과가 나와서요. 그 이후에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임상 실험을 22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한 322 정도의 평균 수치가 나왔다면 3개월이 지나니까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가 186으로 떨어지는 아주 획기적. 이거는 단일 제재로 그 레시틴만 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던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임상 자료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생소한 이 영양소가 실제로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영양소를 사실 선택을 할 때 외부에서 어떤 풀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들어간다 이것보다는 우리 체내 구성물이 어떻게 되어 있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얘가 줄어들면 이 역할을 못할 텐데 이 역할을 못함으로 생기는 질병은 뭐지?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그 몸 안에 있는 영양소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게 부족했을 때 어떤 우리 몸의 질서를 깰 것인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상 지질 혈증과 레시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